플루오르란 무엇이며 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디테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학 원소가 뭔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너무 반응성이 커서 통제하기 힘든 원소는 없을까요? 거의 닿는 모든 것과 반응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과도 반응할 수 있는 원소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원소가 다른 형태로는 여러분의 치약이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냄비에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플루오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플루오르는 매혹적이면서도 무서운 원소로 주기율표에서 가장 위험한 원소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공학은 어떻게 이 위험한 존재를 길들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플루오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플루오르는 화학 원소로 기호는 피고 원자 번호는 9입니다. 플루오르는 할로겐족에 속하는데 이들은 원소 상태에서 매우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플루오르는 혼자 있을 때 고체나 액체가 아니라 기체입니다. 연한 노란색과 녹색을 띠며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기체 형태가 바로 F2입니다. 이것이 플루오르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기체는 공기보다 밀도가 높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아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기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을 정말 특별하게, 정말 반응성이 높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플루오르의 성격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 원자 구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전자음성도라는 성질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원자는 외부 껍질을 완성하고 안정해지기 위해 일종의 전자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원소 중에서 플루오르는 가장 배고픈 존재입니다. 플루오르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강해서 매우 강한 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즉, 플루오르는 만나는 거의 모든 다른 원소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처럼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플루오르는 주기율표에서 가장 반응성이 높은 원소입니다. 플루오르는 결코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플루오르는 대부분의 금속, 많은 비금속, 그리고 심지어는 비활성으로 잘 알려진 몇몇 비활성 기체들과도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플루오르를 물과 접촉시키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많은 열이 발생하며 매우 공격적인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극도의 반응성 때문에 플루오르는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지만 역설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원소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여겨질까요? 플루오르의 위험성은 원소 상태, 즉 F2 가스 형태에서 단순한 반응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가스는 부식성이 강하고 매우 독성이 높습니다. 흡입할 경우 호흡기 계통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폐부종을 유발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며 그로 인해 생성되는 화합물들도 마찬가지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반응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부산물 중 하나는 불화수소산입니다. 황산이나 염산 같은 다른 강산들은 즉각적인 통증을 유발하지만 불화수소산은 교묘하게 위험합니다. 불화수소산은 처음에는 큰 통증 없이 피부를 침투해 조직을 공격하고 더 심각한 것은 체내의 칼슘을 빼앗아 뼈까지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깊숙이 작용하는 불화수소산은 심각하고 전신적인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노출 시 매우 위험하고 치료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유리까지 부식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불화수소산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일반 유리 용기에 보관할 수 없는 원소를 상상해 보세요. 플루오르가 공학과 산업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플루오르의 역설입니다. 플루오르의 극단적인 반응성은 통제되고 잘 활용될 때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유용한 특성을 가진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밀은 플루오르가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매우 강한 화학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플루오르는 안정되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아마도 폴리테트라플루오레틸렌, 즉 PTFE 또는 테플론일 것입니다. 탄소와 플루오르로 이루어진 이 고분자는 상식에 도전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비점착성이며 고온에 강하고 거의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해 사실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법은 탄소와 플루오르 사이의 결합이 놀라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결합이 탄소의 주사슬을 보호해 주어 이 물질을 매우 안정적이고 반응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이 물질은 논스틱 프라이팬, 산업용 코팅, 의료용 임플란트, 심지어 우주복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테플론 외에도 플루오르는 반도체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칩 산업에서는 플루오르 화합물을 식각, 에칭, 공정에 사용하여 실리콘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깁니다. 플루오르 화합물의 정밀성과 제어된 반응성이 없다면 우리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소형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플루오르는 우라늄 농축에 필수적입니다. 우라늄이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농축되어야 합니다. 즉, 우라늄 235 동위 원소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라늄을 육불화우라늄, 즉 UF6으로 변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UF6는 기체 상태이며 동위 원소 간의 질량 차이로 인해 UF6는 원심 분리기에서 분리될 수 있어 우라늄 235의 농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플루오르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주제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치약에 들어있는 플루오르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플루오르와 같은 것인가요? 이것은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체 상태의 원소 플루오르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일으키지만 치약이나 불소화된 물에서 발견되는 플루오르와는 다릅니다. 치약에는 플루오르화 이온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플루오르 원재 전자가 하나 더 붙어서 안정해진 상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수나 치약에 사용되는 것처럼 매우 낮은 농도의 플루오르화 이온은 치아의 에나멜을 강화시켜 충치에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용량이 독이 된다는 고전적인 예시이자 한 원소의 화학적 형태에 따라 그 성질과 효과가 치명적인 가스에서 구강 건강의 동반자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플루오르는 원소 상태, 즉 기체 상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소입니다. 플루오르는 확실히 가장 반응성이 높고 공격적인 원소 중 하나입니다. 플루오르는 극도의 주의와 산업 현장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 조건 해서의 취급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반응성이 화학 및 재료 공학에 의해 적절히 제어될 때 우리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요리부터 우주항공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켰으며 현대 생활과 첨단 기술에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흥미로우시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계속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플루오린처럼 하나의 원소가 가진 이중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다른 원소들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알고 싶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영상 2개가 있으니 꼭 시청해보세요. 저희에게 힘이 되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